제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었냐, 지표의 그러니까 가격의 저점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지표의 저점은 밑으로 빠졌으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다이버전스랑 차트랑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멋있지 않나요? 일단 이름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한번 이해하면 이제 외워두시고 쓰실만 하기도 해요. 다이버전스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레귤러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고, 과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름을 좀 하면 일반, 히든, 그리고 과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과장님 말고 다이버전스가 있고, 이게 각각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승을 나타내느냐 하락을 나타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토캐스틱 모멘텀을 이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뭐 MACD, RSI 다 상관없어요. 전 여기에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를 꺼내서 쓰고 있고, 스토캐스틱 모멘텀이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지표 부분, 지표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업비트는 지금 기본 차트하고 트레이딩 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트레이딩 뷰 말고 기본 차트에서 지표 들어가신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여기가 스토캐스틱 모멘텀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나서 이제 이 옵션을 눌러 보시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는 여기에 5, 3, 3, 5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긴 거 두 개를 설정하시면 돼요. 두 번 누르면 두 개 설정됩니다. 긴 거는 10, 6, 6, 1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긴 거는, 그러니까 짧은 거는 이렇게 5, 3, 3, 5. 그 다음에 긴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10, 6, 6, 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거는 단기적인 흐름, 그 다음에 긴 거는 그나마 좀 긴 거는 좀 더 긴 호흡에서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 지표하고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는 이 다이버전스는 보통 거래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 그래서 요거는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거나 하락을 가리킨다고 해도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뉴스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 지표니까 보조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일봉을 이제 여시면 돼요. 이 세팅이 다 끝나셨다 그러면 일봉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일봉을 열어보시면 제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었냐, 지표의 그러니까 가격의 저점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지표의 저점은 밑으로 빠졌으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일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그 다음에 히든, 그리고 과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자, 여기 위쪽이 가격이에요. 가격. 이거 이따 가격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 드릴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죠? 7,400,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보조 지표예요. 보조 지표. 보조. 자, 그러면 가격의 고점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표의 고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보조 지표의 이런 꼭대기가 두 산이 있는데 두 산의 꼭대기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부르느냐, 일반 약세,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 붙는 거예요. 일반. 자, 그리고 가격의 저점, 아까는 고점이었죠. 위에 고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고, 지표의 고점을 연결한 거예요.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점끼리 연결을 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이제 뭐 7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빠졌어요. 그런데 지표의 저점, 이제 가격 내려가니까 지표도 빠지겠죠, 같이.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상승을 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거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근데 기본 차트 있습니다. 기본 차트.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좀 차트를 볼게요. 뭐 100%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기 좀 볼게요. 가격 이제 고점이 하나 생겼죠? 여기 고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가격의 고점들을 이렇게 보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지표가 빠집니다. 이렇게 지표가 빠져요. 자,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표가 빠지는 경우,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표는 빠지는 경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 이후에 겁나게 빠졌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를 딱 포착하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일단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상승, 그러니까 일반 하락 같은 경우는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가격은 일단 올라갔는데 지표가 빠졌네 이러면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격의 저점을 이렇게 이어봤는데 일단 가격은 더 빠졌어. 가격은 더 빠졌는데 지표가 일단 올라갔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히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든. 그러니까 히든 다이버전스, 뭐 리버스 다이버전스 이렇게 부르나? 하여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추세가 계속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고 있었으면 상승 추세가 더 지속이 될 거고 또 하락하고 있었으면 더 하락할 거고 뭐 이런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고점, 지표의 고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주가가 됐던 코인의 가격이 됐던 고점이 이렇게 쭉 하락해요. 고점이. 근데 보조 지표의 고점이 상승을 해요. 아까는 어떤 경우였죠? 고점이 상승하고 지표가 빠지고, 이건 반대로 고점이 내려오고 가격의 고점이 내려오고 지표의 고점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히든 약세, 그러니까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요. 희하다.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지표의 고점이 올라가면 더 빠질 거다. 자, 반대로 가격의 저점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일단 올라갔어요. 조금. 뭐 조금이 됐던 많이가 됐던. 근데 지표가 빠집니다. 이거 뭐지? 지표가 더 빠졌으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언제 있는지 찾으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만 찾아봅시다. 자, 그럼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 가격의 저점이 있죠. 저점 그리고 여기도 저점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쭉 이렇게 이어보면 대충 저점이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저점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가격의 저점이 올라갔죠, 위로. 근데 지표의 저점이 더 내려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차이가 안 나 보이실 수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저점이 내려가고 가격의 저점이 올라간다. 아까 이제 뭐라고 했었냐? 지표의 저점이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갔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엄청나게 빡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 지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든 문제가 뭐냐면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눌림이 길어지든 횡보가 길어지든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끝부분에 가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단기잖아요. 단기 지표잖아요. 단기간에는 어쨌든 상승하는 추세 자체는 잃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지표이고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과장님 남았죠. 과장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쌍봉, 쌍바닥 뭐 이런 거예요. 쌍봉, 쌍바닥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주가가 됐던 코인의 가격이 됐던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고점이 큰 변화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약간 싶을 정도로. 하여튼 비슷비슷해요, 고점이. 그 한번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를 보니까 보조지표의 고점은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과장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거는 히드는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계속 지속할 거고 내려가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지속된다는 뜻이고 이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이제 올라갔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고 지표가 빠진다 이러면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이제 빡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올라가던 애들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얘가 나오겠죠. 그죠? 고점을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던 중에 한번 빠지고 또 한번 올라갔는데 이전 고점 근처에서 좀 눌림이 나왔어요. 근데 보조지표를 보니까 보조지표가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격의 저점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평탄합니다. 한번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쭉 내려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표를 보니까 가격이 빠질 때 지표도 같이 빠져요. 원래 쭉 빠졌는데 다시 올라갔고 반등 나와서 쭉 빠지고 있었는데 가격은 이전 가격하고 비슷해. 그런데 지표의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이 쌍바닥 찍고 반등한다. 이게 요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바닥이 뭐다, 뭐죠? 그런 거 하여튼 뭐 헤드 앤 숄더가 어떻다. 뭐 이런 패턴들은 눈에 익으면 돼요. 눈에 익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에는 대부분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차트에 다 답이 있고 그 차트를 잘 보다 보면 주로 상승할 때 우리가 현물 투자하는 건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는 거니까 가격이 상승하던 패턴들을 우리가 눈에 익혀두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빠지고 있네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칠 때 올라갈 텐데 하고 그냥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여기서 조금만 타고 여기 올라갈 때 더 타요. 내려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박살 나는 거죠. 올라갈 땐 팔아야 됩니다.